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개관했습니다. 대구광역 자살예방센터 프로그램인 생명충전기가 보건복지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2024년 적십자 봉사원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충북 음성군이 선정됐습니다. 여수시가 2024년 농업행정과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등 2025년에는 출생장려 사업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도 공동체 돌봄 활성화와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운영해온 동대문구는 2025년도 저출생 대응 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는 출생 축하용품 지원 예산을 기존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고 관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료와 동대문구 가족 앰버서더 사업, 영유아 긴급동행 자원봉사자 운영사업 등 지속가능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청량리역 인근에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개관했습니다.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전담기관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동대문구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연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도 이어나갈 예정이며 절차를 간소화해 더 쉽고 빠른 지원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구는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대문구 소상공인 모두가 웃으며 사업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의 부실 시공 하자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임시 개관했습니다. 센터는 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고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센터 1층은 수영장, 영유아 강좌실,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됐고 2층은 GX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3층은 도서관을 배치했습니다. 임시 개관 기간인 2025년 2월 28일까지 센터는 무료로 개방되며 수영장과 도서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구광역 자살예방센터 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생명충전기가 보건복지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생명충전기는 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노인의 자살 위험 신호를 학습하고 인지해 자살 예방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생명충전기 프로그램을 활용해 노인 고독사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지역 내 자살 예방 및 고독사 예방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정신건강 상담기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일원에 철기시대를 주제로 한 체류형 관광지가 조성됩니다. 횡성군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둔내면 둔방내리 일원 약 14만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체류형 관광지로 재도약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희소 자원인 철기시대를 주제로 유적의 가치를 되살려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근 관광객 68만 명 유입을 위해 브랜드 구축, 마을 경제 활성화, 방문 환경 개선 등 7개 단위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역사, 문화를 잇는 철기 히스토리움, 철기 주거 유구 보호각을 구축하고
마을 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을 위한 둔내 로컬하우스, 둔내로 명품 간판거리, 둔내로 터미널, 안전한 둔내의 길 등을 조성합니다. 횡성군 효양마을에서 청년 농업인을 위한 만남의 장, 청년 농업인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횡성군은 올 2월부터 농업인과 소통하며 농업인 단체 교육, 포럼, 토론 등에서 도출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2월과 9월에 이은 세 번째 자리로 청년 농업인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농업회사법인 너레란의 송주희 대표와 평창 연화농원 김은솔 대표가 각각 참기름, 들기름과 토종 다래 생산 판촉 등과 관련해 성공 사례를 들려줬으며 내년도 농정시책에 대한 청년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횡성군에서 마산리 마을경로회관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소통과 화합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군은 기존 경로당 시설이 노후화된 가운데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경로당과 마을회관 기능을 함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이날 마을 주민에게 공개했습니다. 마산리 마을경로회관은 지상 1층 연면적 196.85제곱미터 규모로 2023년 12월 설계를 시작해 지난 7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날은 지역 주민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며 소통과 화합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2024년 적십자 봉사원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군은 봉사원들이 축제 개최부터 일상의 봉사까지 도와준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평창군 협의회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읍면 봉사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과 봉사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시작으로 이목기 군 협의회장의 대회사, 각급 기관장의 격려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군 협의회는 이날 행사를 기념하여 겨울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쌀 1000kg을 나누며 훈훈한 연말 온기를 더했습니다. 군은 평창군의 큰 행사 축제의 개최부터 일상의 작은 봉사까지 적십자 봉사원들의 손길이 닿아 있다며 회원 여러분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2025년에도 지역사회에 희망을 심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평창 공공실버 복지회관에서 여가 프로그램 발표회와 송년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발표회와 잔치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내빈 및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며 그간의 배움과 노력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수강생들이 준비한 노래와 라인댄스 등 프로그램 발표와 함께 작품 전시가 진행됐으며 이어 송년 오찬이 이어져 회원 간의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평창 공공실버 복지회관 회원들은 그간의 노력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창군이 퇴직 및 공로 연수자 공로패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퇴직자들의 공로를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군청 대회의실에서 퇴직 공로연수 대상자와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해온 퇴직자들을 격려하고 존경과 축하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은 이번 행사에서 명예퇴직 공무원 8명과 정년퇴직 공무원 2명, 공로연수 7명에 대해 공로패와 기념품을 수여했으며 공무직 정년퇴직자 6명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뒤이어 퇴직자 대표의 퇴임 인사와 축하 공연 등이 이어져 참석자들은 퇴직자의 공로를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창군은 2024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온 군민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종합민원실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군은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나마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중앙 트리를 배치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열정과 재능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성인 문해교실 작품 14점을 전시했습니다.
또한 창고의 담요와 방석을 민원인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는 탈취제와 방향제를 비치하고 민원 서식 비치대에는 메모지와 클립 등 민원인 사무용품을 배치했습니다. 또 건강체크 코너에 마사지 롤러, 안마기 등 간단한 스트레스 해소용품을 배치하여 대기 시간 동안 민원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군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모두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언제나 방문하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도정 현안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에서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청주공항특별법 제정 등 도의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정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에 추가로 기금 설치, 조세 감면,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했고 발의안과 시기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는 개회선언과 퍼포먼스, 대회사,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으며 충북 발전 범도민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세계기업과 릴레이 기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릴레이 기부 캠페인에 건승테크 박종춘 대표가 300만 원을, ATS 글로벌 이재진 회장이 2천만 원을, 토우건설 김사흥 회장이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릴레이 기부금은 충북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 지원과 충북 메세나 협의회 운영 등에 쓰이게 됩니다. 현재까지 릴레이 기부에 동참한 기업은 이번 3개 기업을 포함해 총 17개 기업입니다. 앞으로 충북문화재단은 릴레이 기부 캠페인을 지속하며 충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하반기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충북 음성군이 선정됐습니다. 음성군은 주민 맞춤형 문화 공간과 생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내년부터 3년간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음성군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가곡면 오향리에 행정과 문화 기능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 주민 수요에 맞는 공감 문화 공간과 생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는 지역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미리 대응 전략을 세우는 등 정부 예산 확보에 집중해 올해 4곳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보령시 머드 테마파크와 대천 해수욕장 주요 광장 일원에서 대청 겨울바다 사랑축제가 진행됐습니다. 축제에서는 점등식, 로맨틱 불꽃쇼가 진행됐으며 키즈데이에는 어린이 연극, 벌룬쇼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MBTI 크리스마스 행사를 통해 보령시 및 인근 거주 MZ세대 100명의 만남의 장이 펼쳐져 사랑에 가득한 겨울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한국 에이펙 학회와 공동으로 에이펙 2025 코리아 경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포럼은 유장희 한국 에이펙 학회 명예회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김응종 고려대 특임 교수의 에이펙의 정책 조율 및 다자간 협력 방안 논의 주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주가 글로벌 10대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역대 가장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도는 경북도청에서 울려 퍼지는 형연의 희망의 종소리와 함께 2025 을사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타종식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해를 함께 맞이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2025년에는 문화융성과 과학기술, 국민통합을 토대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2024년 농업행정과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유공자 10명을 시상하고 주요 사업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 분석과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반려견 놀이터 준공과 농촌 공간 장비 공모 사업이 있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 설치 공모 사업에도 선정돼 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수시 청년지원센터가 새 단장을 마치고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약 30명이 참석해 청년 예술인의 공연을 시작으로 청년 공동체 성과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응원 메시지, 퍼포먼스, 그리고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안동 암산 얼음축제가 경북 안동에서 열립니다. 천혜 자연경관과 최고의 빙지를 자랑하는 안동 암산유원지에서 영남 최대 겨울축제가 열립니다.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대한이와 소한이의 신나는 겨울여행을 주제로 진행되며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안동 암산 얼음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썰매나 얼음낚시 등 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작 썰매 공모전과 파란뱀 달리기 등 신나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얼음 빙벽과 얼음 조각 전시도 함께 열리며 공연단 한 식구의 특별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습니다. 입장료 또한 무료라고 하니까요. 안동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축제입니다. 대관령 눈꽃축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립니다. 겨울철 비수기를 이겨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목표로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데요. 눈동이와 함께 즐기는 눈꽃 여행을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축제는 평창군의 마스코트인 눈동이와 함께 평창군의 겨울을 즐기는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평창의 자연을 담은 눈 조각과 겨울철 대관령의 모습을 그려낸 얼음 조각을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 행사를 대폭 늘린 2025 대관령 눈꽃축제에서 겨울철 최고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대형 눈터널과 멧돼지 얼음땡 같은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요. 평창에서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2025년 정책을 알아보는 정책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2025년 육아휴직 관련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1개월에서 3개월 기준으로 150만 원이었던 기존 상한액에서 250만 원까지 늘어나는데요. 3개월에서 6개월 기준으로는 월 최대 200만 원이고 7개월 이후로는 월 최대 160만 원입니다. 또한 기존의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에도 개인별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 횟수 또한 증가되는데요.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됩니다. 분할 사용 횟수 증가를 통해 더욱 유연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 최저임금 관련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에서 2025년에는 1,030원으로 인상돼 모든 사업장과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 그리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해당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은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결정된 만큼 소상공인 보조금 등 추가적 지원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 춘천시가 2025년부터 민원 상담 예약제를 도입합니다. 민원인은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상담 분야를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신청 대상은 건축 허가 및 신고를 비롯해 개발 행위, 농지 및 산지 점용 등 5개 분야입니다.
이전까지는 민원 담당자가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울 경우 민원인이 다시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춘천시는 예약제를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한 상담관이 사전에 민원 내용을 숙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